시어머니 때문에 아이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제 손주 현우가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7살이고 아들 부부와 손주 현우랑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 준호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며느리 민서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죠. 현우는 올해 6살이 된 귀여운 손주예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참 착한 줄 알았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시댁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소리도 곱고 예쁘게 생겨서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요. 민서는 결혼 초기에는 정말 모범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깍듯하게 인사했죠. 어머니,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버지,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현우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순산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면서 아이 돌보는 것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민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말투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현우가 4살이 되던 해였어요. 민서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아이 교육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정말 늦어요. 처음에는 그냥 젊은 엄마의 걱정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민서야, 아직 어린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줬죠. 그런데 민서의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요즘 세상을 모르세요. 늦으면 정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민서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현우가 5살이 되자 민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우는 반드시 의대에 가야 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목소리에 광기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서야, 아직 5살인데 무슨 의대 이야기를 하니? 민서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요즘은 걸음마 뗐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민서의 무서운 계획이 시작됐어요. 현우에게 온갖 학습지를 사다 주고 하루 종일 글자 쓰기, 숫자 세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이거 다 못 끝내면 오늘 간식 없어. 5살짜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그러면 민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놀 시간에 공부해야지.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고작 5살인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민서가 현우 앞에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옆집 민준이는 벌써 구구단도 외우고 영어 단어도 100개나 안다더라. 현우는 뭐 하고 있어? 현우의 어린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다른 애들은 하루에 문제집 2권씩 푸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그래도 아이가 너무 어린데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될까? 민서의 얼굴이 돌변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답답하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전혀 모르시네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늦으면 정말 다 끝나는 거라고요. 현우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평생 바닥에서 기어야 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5살짜리 아이한테 이런 무서운 말을 하다니요. 현우가 6살이 되던 해 민서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어요. 갑자기 돌변해서 현우를 하루에 학원 5군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영어 학원, 9시에 수학 학원, 아침에 영어 유치원 보냈다가 오후 3시에 피아노 학원, 5시에 과학 학원, 6시에 미술 학원까지요. 현우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면 바로 쓰러져 잠들고 깨어나면 또 학원에 가야 했어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쉬면 안 돼요? 현우가 간신히 말했어요. 민서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저는 현우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고작 6살인 아이가 어른도 하기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거였어요. 현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활발했는데 지금은 늘 피곤해하고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우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저만 계속 공부해야 해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현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때 민서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현우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또 할머니한테 징징거리고 있네. 남자가 그렇게 약해 빠지면 어떡해. 민서야, 아이가 힘들다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민서가 저를 노려봤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현우만 뒤처지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현우만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현우가 저 뒤로 숨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민서가 현우를 노려봤어요. 뭐가 무서워? 공부하는 게 무서워? 그럼 평생 바보로 살 거야? 민서야, 그만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서가 저에게 달려들듯 다가왔어요. 시어머니, 제 아이 교육에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내 손주니까 걱정하는 거지.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할머니가 되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럼 현우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시어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우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계속 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현우를 재우면서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할머니, 저는 왜 맨날 공부만 해야 해요? 친구들은 다 재미있게 노는데. 현우의 작은 목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현우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빨리 일어나. 영어 학원 늦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 줄 알아? 현우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요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현우를 안아 일으켰어요. 현우야, 어디가 아프니? 현우가 힘없이 말했어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배도 아파요.
저는 현우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현우가 열이 나는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그런데 민서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학원에 가면 나을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학원에 보낼 생각을 하죠? 민서야, 정신 차려. 아이가 아픈데 학원이 뭐가 중요해. 민서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하루만 빠져도 다른 애들보다 뒤처져요. 뒤처지는 게 뭐가 중요해. 아이 건강이 먼저지. 현우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아파요. 학원 가기 싫어요. 민서가 현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꾀병 부리는 거지. 학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 맞지?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서야, 어떻게 엄마가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 사실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공부하기 싫으면 아픈 척하고. 현우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진짜 아파요. 꾀병 아니에요. 민서가 현우에게 소리쳤어요. 그만 울어. 남자가 그렇게 울면 어떡해. 다른 애들은 아파도 학원 가는데 너만 유별나게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우를 꽉 안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오늘은 절대 학원 안 보내. 민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인데 왜 시어머니가 결정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가 병날 수밖에 없지. 민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래요? 아이 키우는 것도 옛날 얘기인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무례할 줄 정말 몰랐거든요. 민서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민서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교육이 어떤지도 모르시면서 옛날 방식으로 아이 망치려고 하세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 이럴 거면 저희 가족이 따로 나가서 살겠어요. 이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손주와 떨어져 살라는 건가요? 그때 현우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어요. 우에 아침에 먹은 우유를 다 토해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현우를 안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현우야, 괜찮니? 할머니가 있어. 현우가 힘없이 말했어요.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머리도 핑핑 돌아요. 저는 즉시 민서에게 소리쳤어요. 민서야, 당장 병원 가자. 현우가 심각한 것 같아. 그런데 민서는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아이가 톡까지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 하시니까 현우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아픈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민서야, 정신 좀 차려. 현우 상태가 심각해 보이잖아. 민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하루 이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민서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현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현우 절대 학원 안 보낼 거야.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학원에 보내. 민서가 뒤따라오면서 소리쳤어요. 시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현우 교육을 망치시려고 하세요? 교육보다 건강이 먼저야. 이것도 모르니? 그날 저는 현우와 함께
방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열을 내리려고 이마에 찬 수건도 올려줬어요. 현우가 조금 나아지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런 착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현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현우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어요. 할머니, 오늘이 정말 행복해요. 오랜만에 편안해요. 저는 현우를 꽉 안아주었어요. 우리 현우, 앞으로는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런데 저녁 무렵 민서가 방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현우 학원에서 전화 왔어요. 오늘 왜 안 왔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픈 아이를 어떻게 보내? 당연히 쉬게 한 거지. 민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현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고생? 내가 무슨 고생을 해? 다른 엄마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저만 뒤처지면 어떡해요? 현우가 못하면 제가 무능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민서가 현우를 사랑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허영심 때문이라는 걸요. 민서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아이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야. 민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현우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지금이 아니면 정말 늦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 건강을 걱정하는 할머니를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고 하다니요. 민서야, 내가 지금 정신이 있니?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학원이 뭐가 그리 중요해? 민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눈에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방해하실 거면 저희는 정말 따로 나가서 살 거예요. 현우는 제 아이고 제가 교육 방침을 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아직 엄마 품을 그리워할 어린 아들을 자신의 성공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걸요. 현우가 제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저는 현우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현우야. 할머니가 있어. 민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뭘 해주실 수 있어요? 현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대학 등록금도 대주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단단히 먹었어요. 현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민서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절대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따로 나갈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날 밤 현우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현우가 정말 망가질 것 같았어요. 민서의 차가운 얼굴이 계속 눈에 어른거렸어요. 그리고 현우를 바라보는 그 무서운 눈빛도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성공 도구로만 보는 그 시선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설령 며느리와 싸워야 한다 해도 현우만은 꼭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과연 제가 현우를 지킬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무서운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서는 정말 현우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릴까요?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현우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민서의 진짜 계획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나요? 과연 저는 현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서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현우와 저가 함께 있는 걸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서가 현우를 깨우면서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야, 일어나.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 해. 현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도 학원 다 가야 해요? 당연하지. 어제 하루 빠진 것도 아까운데. 더 열심히 해서 만회해야지.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제 아이가 그렇게 아팠는데 또 학원을 보내려고 하다니요. 현우가 식탁에 앉아서 힘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얼굴색이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저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서야, 현우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더 쉬게 하면 어떨까? 민서가 저를 쏘아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어제부터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네요. 현우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아이가. 시어머니. 민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발 아이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제 한 번 빠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뒤처졌어요. 현우가 깜짝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엄마, 무서워요. 민서가 현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무서워할 게 뭐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우 옆에 앉았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 민서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무서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계속 현우를 망치시려고 하세요? 망친다니? 내가 뭘 망쳐?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키우면 현우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를 아이를 망친다고 하다니요. 민서야, 현우는 아직 6살이야. 놀면서 자라야 할 나이라고. 민서가 비웃었어요. 놀면서 자라요? 그런 생각이니까. 시어머니 세대는 뒤처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게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요. 민서가 현우를 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할머니 말 듣지 마. 할머니는 요즘 세상을 몰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다니요. 현우가 우물우물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 정말 힘들어요. 민서의 얼굴이 돌변했어요. 현우야,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엄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현우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현우를 안아주면서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아이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거야. 민서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경고드려요. 더 이상 방해하시면 저희가 정말 나갈 거예요. 나간다고? 어디로? 멀리 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현우와 헤어져야 한다는 건가요?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현우한테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괴롭다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무서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민서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진심이에요.
시어머니가 계속 방해하시면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현우가 저와 민서를 번갈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왜 그래요? 저는 현우가 걱정될까봐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현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민서는 현우를 학원에 보낸 후 저에게 와서 앉았어요. 표정이 전에 없이 진지했어요. 시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자는 거니? 현우 교육 문제요.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시면 현우가 정말 망가질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간섭한다고 아픈 아이 걱정하는 게 간섭이야? 그게 바로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현우를 너무 나약하게 키우려고 하세요. 나약하게? 사랑으로 키우는 게 나약한 거야? 민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요즘 세상을 모르세요. 지금은 약육강식의 시대라고요. 6살짜리한테 무슨 약육강식이야. 바로 그런 생각이 문제예요. 다른 애들은 벌써 중학교 과정까지 하는데 현우만 뒤처지면 어떡해요. 저는 민서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6살에 중학교 과정이라니요. 민서야, 정신 차려. 현우는 아직 어린아이야. 어리다고 해서 놀려두면 안 돼요.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민서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현우가 망가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자꾸 감싸주니까 현우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진다고? 현우가 어떻게 약해졌다는 거야? 울기만 하고 징징거리잖아요. 남자답지 못하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6살 아이가 우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민서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 그 정도도 못 견디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민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재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이거 보세요. 파일을 열어보니 온갖 학습 계획표와 성적표가 들어있었어요. 대치동 아이들의 성적과 현우를 비교한 자료도 있었고요. 이게 뭐야? 현우 교육 계획서예요. 의대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요. 저는 그 계획표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하루 13시간 공부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민서야, 이게 말이 되니? 하루에 13시간씩 공부를 다른 애들은 더 해요. 현우가 뒤처지는 거예요. 저는 그 계획표를 덮어버렸어요. 이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그런 식으로 싸고 도니까 현우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 현우가 뭘 못한다는 거야? 민서가 다른 종이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현우 성적이에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 성적표였어요. 현우는 중간 정도였어요. 현우가 이렇게 평범하면 안 되죠. 최소한 상위 10%는 들어야 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민서야, 현우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6살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대단하다고요? 이걸로는 의대 못 가요. 의대가 뭐가 그리 중요해? 현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서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뭐라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요? 그럼 현우 인생인데 현우가 정하는 거지. 민서가 크게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현실을 모르시네요. 요즘 세상에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럼 뭐 해? 하기 싫은 일만 하면서 살아?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저는 민서와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때 현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할머니,
현우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민서가 그걸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현우야, 할머니한테 가지 말고 엄마한테 와. 현우가 망설이더니 민서 쪽으로 갔어요.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었어요. 잘했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저 좀 쉬고 싶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쉬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공부할 때야. 저는 현우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민서야, 아이가 피곤해 하잖아. 민서가 저를 노려봤어요. 또 시작이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그때 현우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지러워요. 저는 깜짝 놀라 현우를 안아 일으켰어요. 현우야, 괜찮니? 민서는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또 꾀병이네요. 꾀병이 아니야. 정말 아픈 거야. 저는 현우를 소파에 눕히고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병원 가자. 괜찮을 거예요.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우가 힘없이 말했어요. 할머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즉시 결정했어요. 민서야, 나는 현우 데리고 병원 간다. 민서가 막아섰어요. 안 돼요. 괜히 병원 가서 뭐 해요? 아픈 아이를 병원에 안 데려가면 어디 데려가? 시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현우도 그런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는 민서 말을 무시하고 현우를 안았어요. 현우야, 할머니랑 병원 가자. 민서가 제 앞을 막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엄마인데 왜 시어머니가 결정해요? 엄마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할머니가 나서는 거지.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고요? 그럼 아픈 아이 돌보는 게 엄마 역할 아니야? 민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 정말 심하시네요. 제가 현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아세요? 희생? 아이 학원 보내는 게 희생이야? 현우 미래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어머니는 몰라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위한다면서 정작 아픈 아이는 돌보지 않다니요. 그때 현우가 또 토하기 시작했어요. 우에. 저는 즉시 현우를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현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민서도 뒤따라왔지만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현우가 토를 멈추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아파요. 학원 가기 싫어요. 그 말을 들은 민서가 화를 냈어요. 현우야, 또 그런 말 하는 거야? 돈이 얼만데 학원이 뭐가 싫어? 현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 학원만 가요. 민서가 현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성공하려면 노력해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서야, 그만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학원 이야기야. 민서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현우는 제 아이예요. 내 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네. 제가 엄마니까 제가 교육 방침을 정하는 거예요. 그때 현우가 갑자기 기절했어요. 작은 몸이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현우를 안았어요. 현우야, 현우야. 현우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민서에게 소리쳤어요. 민서야, 빨리 구급차 불러. 그제서야 민서도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현우야,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6살 아이가 기절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현우를 안고 있었어요. 민서는 옆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고요. 현우야, 할머니가 있어. 괜찮을 거야. 구급차가 도착해서 현우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같습니다. 요즘 아이가 무리를 했나요? 민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평범하게 지냈는데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아이가 하루에 학원을 5군데나 다녀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공부만 시켜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6살에 학원을 5군데요?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민서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 그래요. 요즘은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나이에는 놀이가 더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아이가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분간은 학원을 줄이시고 아이가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현우가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저를 찾았어요. 할머니, 저는 현우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현우야. 할머니가 있어. 민서도 현우 곁으로 왔지만 현우는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가 저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 왜? 준호가 알면 화낼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한테까지 숨기려고 하다니요. 민서야, 준호는 아빠잖아. 당연히 알아야지. 아니에요.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거예요. 저는 민서의 진심을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들키기 싫은 거였어요. 그날 밤 현우를 재우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앞으로 학원 안 가도 돼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현우야,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정말요?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현우를 지켜줄게. 아침에 현우가 일어나자마자 민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야, 어제 병원 간 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현우가 무서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민서야, 아이한테 왜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야? 민서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자식 일이잖아요. 엄마인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한다고? 아이가 병원까지 갔는데. 민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정말 짜증나네요. 계속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투로 대화할 수 있는 건가요? 민서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민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누구한긴요.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맞으죠. 자꾸 간섭하고 회방만 놓으시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죠. 뭐 잘못됐나요?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디서 어른한테 그렇게 말해? 민서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무례하다고요? 저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때 현우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그만해요. 민서가 현우를 보며 소리쳤어요. 현우야,
울지 마. 남자가 그렇게 울면 어떡해. 저는 현우를 안아주면서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마. 민서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경고드려요. 더 이상 방해하시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가만 안 둔다고? 뭘 어쩐다는 거야? 민서의 눈에 이상한 광기가 서렸어요.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낼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 말해서 말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시설이라고? 네, 시어머니가 치매에 기미가 있다고 하면 남편도 믿을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무서운 말을 하다니요. 민서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민서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계속 방해하시면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못된 것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민서가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어요. 못된 것이라고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시설 보낸다고 위협하는 게 못된 게 아니면 뭐야? 민서가 갑자기 돌변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정말 화나네요. 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세요? 내가 언제 가정을 어지럽혔어? 손주 걱정하는 게 어지럽히는 거야? 민서가 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손주 걱정이요? 현우를 망치고 있으면서 내가 현우를 망친다고? 너야말로 멀쩡한 아이를 죽이고 있잖아. 그 순간 민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현우를 죽인다고요? 그럼 6살짜리한테 하루 종일 공부시키는 게 아이 죽이는 거 아니면 뭐야? 민서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민서야, 뭐 하는 거야? 민서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계속 저를 괴롭히잖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서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널 괴롭혀? 아이 걱정하는 게 괴롭히는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민서가 갑자기 제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왜 이해를 못하세요? 왜? 저는 민서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손대. 그런데 민서가 더욱 흥분해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야, 이거 사. 뭐 하는 거야? 민서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왜 저를 괴롭히세요? 왜? 저도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서 민서의 손목을 잡고 말했어요. 당장 손 떼. 이 미친 것아. 두 사람이 서로 잡고 밀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민서가 저를 밀어내려고 하고 저는 민서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나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나요. 그때 현우가 무서워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으앙. 할머니. 엄마. 현우 울음소리를 들은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민서의 손을 뿌리치고 물러났어요. 민서야. 현우 앞에서 그만해. 민서도 현우 울음소리를 듣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저는 현우를 안아주면서 달래줬어요. 현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민서가 머리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오빠요. 현우가 이렇게 우는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라고. 너야말로 아이 앞에서 할머니한테 손을 댔잖아. 민서가 변명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저를 비난하시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잘못해놓고 오히려 제 탓이라고 하다니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돌아온 거였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준호가 집안 상황을 보고 놀랐어요. 현우는 울고 있고 저와 민서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민서가 즉시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한테 손을 대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서야, 너야말로 내 머리채를 잡았잖아. 준호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뭐, 서로 싸웠다고요? 민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밀치시면서 나쁜 말을 했어요.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준호야, 민서가 거짓말하고 있어. 민서가 먼저 나한테 손을 댔어. 준호가 현우를 보며 물어봤어요. 현우야, 뭘 봤어? 할머니랑 엄마가 뭘 했어? 현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무서웠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싸웠어요. 준호가 저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민서야, 둘이 갑자기 왜 이래요? 아이 앞에서 싸우면 어떡해요? 민서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저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저한테 소리치시면서 밀치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준호야, 민서 말을 믿지 마. 민서가 먼저 나한테 위협하고 손댔어. 준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그만해요, 둘 다. 현우가 보고 있잖아요. 그때 민서가 꾀를 부렸어요. 갑자기 손목을 감싸며 아픈 척했어요. 아야, 손목이 아파요. 준호가 민서 손목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빨갛게 됐네. 어떻게 된 거야? 민서가 저를 흘끔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목을 너무 세게 잡으셔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민서가 제 머리채를 잡았을 때 저는 방어하려고 민서 손목을 잡았을 뿐인데 마치 제가 민서를 다치게 한 것처럼 꾸미고 있었어요. 준호야, 그건 민서가 내 머리채를 잡아서 내가 방어하려고. 민서가 눈물을 더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밀치시면서 손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준호가 저를 실망한 눈으로 봤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손을 대면 어떡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내가 먼저 손댄 게 아니야. 민서가 먼저. 민서가 준호 뒤로 숨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저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셨어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민서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교활한 줄 몰랐어요.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민서가 거짓말하고 있어. 민서가 나한테 시설에 보낸다고 위협했어. 민서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방금 전에 했잖아. 내가 계속 방해하면 치매 있다고 해서 시설에 보내겠다고. 준호가 민서를 보며 물어봤어요. 민서야, 정말 그런 말 했어? 민서가 당황하면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서야, 거짓말하지 마. 현우도 다 들었어. 그때 현우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서가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모두 진정하세요.
민서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저는 정말 어머니가 무서워요.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민서가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어. 민서가 얼마나 교활한지 너는 몰라. 민서가 준호한테 매달리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정말 억울해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일단 방에 들어가서 진정하세요.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현우가 더 무서워할까봐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서가 이렇게 교활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들마저 민서 편을 드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시간 후에 준호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진정되셨어요? 준호야, 정말 민서 말을 믿는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민서 손목이 정말 빨갛게 됐어요. 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민서가 내 머리채를 잡아서 내가 방어하려고 한 거야. 하지만 민서는 엄마가 먼저 밀쳤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말만 믿고 있었어요. 더는 안 되겠다. 며느리가 민서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전달했어요. 정말요? 민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준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와 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일단 며칠간 서로 거리를 두세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도 완전히 민서 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민서와의 싸움이 계속 생각났어요. 특히 민서가 제 머리채를 잡던 순간과 그 후에 거짓말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며느리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민서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호 앞에서는 계속 피해자인 척했어요. 여보, 손목이 아직도 아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서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성격이 변하셨어요. 이런 말을 태연하게 잘도 하고 다녔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웃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영숙 씨,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 멀쩡한데요? 민서 씨가 영숙 씨가 요즘 이상하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서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였어요. 정말 교활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저를 치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시설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민서의 계략에 당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민서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현우를 구해내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은 민서만 믿고 있고 이웃들도 민서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우연히 기회가 왔어요. 민서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난번 민서와 싸운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민서는 계속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민서가 외출한 사이 저는 현우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현우가 저에게 와서 울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해요. 현우야, 무슨 말?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서가 현우한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엄마가 제가 공부 못하면 할머니 때문이라고 해요.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우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맞으라고 해요. 뭐라고? 맞으라고? 네. 엄마가 제 손을 자꾸 꼬집어요.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우야, 언제부터 그랬어? 한 달 전부터요. 할머니가 학원 가지 말라고 한 후부터. 엄마가 더 무서워졌어요.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현우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현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 거였어요. 현우야, 다른 곳도 아파? 현우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에 파란 멍자국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아파요. 하지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현우야, 할머니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 나중에 아빠한테 보여드릴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현우 팔에 멍자국을 찍었어요. 그리고 현우가 말한 내용도 녹음했어요. 현우야, 할머니한테 다시 한번 말해봐.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모든 걸 말해줬어요. 민서가 어떻게 꼬집고 때리고 위협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저는 모든 걸 녹음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민서가 외출한 사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민서 방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었어요. 그 일기장에는 민서의 진짜 생각들이 적혀 있었어요. 현우가 말을 안 들어서 오늘 혼내줬다. 시어머니가 자꾸 방해해서 짜증난다. 현우를 더 세게 다뤄야겠다.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낼 방법을 생각해봤다. 치매 있다고 소문을 내면 될 것 같다. 현우가 자꾸 할머니를 찾아서 화가 난다. 오늘 현우 팔을 꼬집어서 빨갛게 만들었다.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울어서 더 세게 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서가 계획적으로 현우를 학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오로지 내 말만 믿는다. 시어머니가 뭘 말해도 소용없다. 현우도 내가 무서우니까 말 잘 듣는다. 시어머니와 싸운 것도 계획대로다. 손목에 빨간 자국 내는 것도 성공했다. 준호가 완전히 내 편이 됐다. 저는 민서의 진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던 거예요. 저는 그 일기장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더 찾아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민서가 현우를 학대하는 걸 정당화하는 인터넷 글들을 프린트해 놓은 것도 있었어요. 아이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나약하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민서가 현우를 때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마치 기념품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녹화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걸 보여줄 준비를 했어요. 준호야,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또 민서 얘기예요? 준호야, 이번엔 정말 심각한 거야. 현우가 위험해. 저는 먼저 현우 팔의 멍자국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것 좀 봐. 준호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현우 팔이야? 그래, 민서가 현우를 꼬집어서 생긴 거야. 준호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건 그냥 놀다가 다친 거 아니에요? 저는 현우가 말한 내용을 녹음한 걸 틀어줬어요. 준호가 자신의 아들 목소리로 엄마가 저를 꼬집어요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현우 목소리야? 그래, 현우가 직접 말한 거야.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야, 민서가 그럴 리 없어. 저는 민서의 일기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것도 봐. 준호가 일기장 내용을 읽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현우 팔을 꼬집어서 빨갛게 만들었다. 준호는 바보라서 내 말만 믿는다.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정말 민서가 쓴 거예요? 그럼 민서 방에서 찾은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민서가 현우를 학대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준호가 그 사진들을 보더니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사진까지. 그때 현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가 현우를 불렀어요. 현우야, 아빠한테 와봐. 현우가 아빠에게 갔어요. 준호가 현우 팔을 조심스럽게 봤어요. 멍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현우야, 이거 아파?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아파요. 누가 이렇게 했어? 현우가 무서워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엄마가 했어요. 준호가 현우를 안아주며 울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그때 민서가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거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보고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요? 준호가 민서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서야, 앉아. 민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현우 팔의 멍자국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현우가 내가 꼬집었다고 했어. 민서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현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준호가 민서의 일기장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야? 민서가 일기장을 보더니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제 일기장을?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현우를 학대했다고 직접 쓴 거잖아.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여보,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현우 교육을 위해서. 교육? 6살 아이를 꼬집는 게 교육이야? 준호가 현우를 더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서야,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 민서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민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민서야, 나는 이제 널 믿을 수 없어.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현우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듣고 민서 편만 들어서. 저는 준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이제 현우를 지키는 게 중요해. 준호가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엄마, 저는 민서를 고소할 거예요. 아동학대로요. 민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여보, 고소라니. 현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 다음 날 준호는 정말로 경찰서에 가서 민서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했어요. 경찰이 와서 민서를 조사했어요.
저희가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현우 팔에 멍자국, 녹음 파일, 일기장, 사진들까지요. 민서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법원에서는 민서에게 현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양육권은 준호가 갖게 됐어요. 민서가 울면서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보, 제발 현우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안 돼, 현우가 무서워해. 정말로 현우는 민서를 보면 무서워했어요. 아빠, 엄마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민서는 결국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현우한테 가까이 올 수도 없었어요. 그 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평화로워졌어요. 현우는 더 이상 학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어요. 준호가 현우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현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공부보다 건강이 먼저야. 현우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아빠, 정말요? 놀아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놀아도 돼. 저도 현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에 가서 놀고 맛있는 걸 해주고 현우가 좋아하는 이야기책도 읽어줬어요. 몇 달 후에 현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현우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현우야, 할머니는 언제나 현우 편이야. 준호도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엄마 덕분에 현우를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현우가 건강해진 거예요. 팔의 멍자국도 다 사라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현우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축구도 하고 싶다고 해서 축구 교실에 보냈어요. 민서는 가끔 멀리서 현우를 보려고 했지만,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현우도 민서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무서운 엄마는 필요 없어요. 1년이 지난 지금, 현우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밝고 건강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준호도 좋은 아빠가 됐어요. 현우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 말을 잘 들어줘요. 현우야, 오늘은 뭘 하고 싶어? 아빠가 함께 해줄게.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이에요. 현우가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 모든 일이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민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우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현우는 지금 8살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잘하고 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가끔 현우가 물어봐요. 할머니, 제 진짜 엄마는 언제 올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현우야, 진짜 엄마는 현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금 현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해요. 할머니하고 아빠요.
그럼 됐어. 우리가 현우의 진짜 가족이야.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현우를 지켜냈고,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해졌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현우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우야,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다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